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와 채권은 시간적 결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채권과 점유의 시간적 결연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살짝 읽어볼까요? 자,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 점유 사이에는 시간적 결연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즉, 채권이 점유 중에 생겨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하든 먼저 점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읽어보니 따라서 채권이 먼저 성립한 후에 나중에 물건을 점유해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자, 이거죠. 수리대금 채권. 수리대금 채권은 채권이 먼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점유 중에 또 채권이 발생할 때 비용 상환 채권 이런 거죠. 점유 중에. 임차인이 자기가 임차물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공사되면 비용이 나오죠. 그 점유 중에 비용 채권도 발생하죠. 채권과 점유의 시간적 결연성은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실조합니다. 그 다음 3번이 채권이 변제기 있어야 돼. 변제기. 자, 그럼 여기서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지금 인용을 잘못했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맨 밑에다가 이렇게 여기 판례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경락인에 대한 대항요건, 경락인 같은 말 매수인이죠. 경락인에 대한 대항요건입니다.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유치권자가. 자, 그럼 경락인 대항요건이 경매 개시 결정 등까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같은 말은 압류의 효력 발생이죠. 압류의 효력 발생. 등기 발생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돼야 돼. 유치권을 취득할 것까지 유치권 취득. 시기가 당겨졌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같은 말은 압류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딱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해. 발생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 요건이야 성립 요건이 아니고 유치권은 경매 개시된 이후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유치권은 누구한테 대항 못해? 경락인에게 대항 못해요.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고? 취득돼야 된다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취득 같은 걸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판례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로 따라서 다음에 자, 줄 한 거 보죠. 수급인이 찾았어요.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치기 전에 전자 나왔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퀄 압류의 효력 발생 하기 전에까지 줄 긋고 그 다음 읽어 나간다.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자, 유치권은 뭐야? 점유만 가지고 안 되죠.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있어야죠. 보세요. 점유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에 맞춰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자, 줄었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점유를 먼저 했다가 채권은 나중에 취득했죠. 그럼 유치권이 언제 성립했어요?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성립했어? 전에 성립했어? 후야 전이야. 유치권의 개념이 뭐예요? 채권도 있고 점유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나중에 취득했죠? 유치권 성립은 했지만 유치권자에게 경락에 대항할 수 없다죠.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 경락인 같은 말 매수인에겐 대항할 수가 없다. 요 판례 잘 읽어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채권이 발생했죠. 유치권이 나중에 취득됐잖아. 그래서 경락에 대항할 수가 없다. 요 판례로 가지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있답니다. 성립은 할 수 있어요. 성립은 했지만 너무 늦게 성립했잖아. 뭐보다 늦게? 경매 개시 결정 후에 했죠. 그러니까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 못해요. 쫓겨난다는 거죠. 좀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하기 전에 빨리 유치권이 성립해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전에 채권과 점유를 빨리 해야죠. 근데 후에 자 점유는 빨랐죠, 그죠? 점유는 빨랐지만 공사대금 채권 발생이 나중에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즉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했지만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결국 경락인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다음 오른쪽 갑니다. 4.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가 유치권의 존속 요건입니다. 존속 요건. 자,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에 유가증권 점유 줄거 나간다.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어요. 원칙은. 다만 예외 하나 있죠. 다만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직접 점유자가 누구이면 안 된다? 채무자인 경우. 자, 이런 얘기면. 그러면 심리적 압박을 못 가하기 때문에 그래. 자, 지금 수리비를 안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이 얼보고 내가 나중에 차가 다시 갖다 줄 테니까 내 차 좀 달라고 빌려줬어요. 채무자죠. 채무자가 지금 이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있고 이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 돈 갚으러 오겠어요? 차 가지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한다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간접 점유할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누가 직접 점유할 때는 안 된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판례예요. 최근 판례 중에서 이 두 개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또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후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즉 이퀄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나 취득했다면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그게 두 개가 최근 판례입니다. 다음 적법 점유해야 돼. 불법 점유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불법 점유 대표적인 판례 내려와 보세요. 판례 학습.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해제나 해지된 후에도, 자,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에요? 일시적 계약이에요? 에? 계속적 계약이죠? 임대차는 1년, 2년 그러잖아. 길잖아. 그럼 원래는 해지를 해야 되겠죠. 앞에 해제란 말도 왜 넣느냐면, 자,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은 계약이 이행된 이후에 하는 것을 해지예요. 임대차 계약을 해놓고 들어가기 전에 소멸시킬 때는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해놓고 나서 계약 이행도 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해제고 이행 후는 해지가 돼. 해제나 해지 후에는 그 집에 살면 안 되겠죠? 이사 나가야 돼. 계속 점유하면 불법이죠. 해제나 해지된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더라도 그 비용 상환 세움권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무슨 점유니까?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이 해제나 해지된 후에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임차인도 불법 점유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 가죠. 맨 위에 6번.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유치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배제 특약은 유효해요. 자, 당사자 간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 자체는 유효하다. 고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성립했어요. 자, 효력은 유치죠. 유치가 뭐였죠? 점유 및 인도 거절입니다. 그 다음 2번에 경매 청구권 조심하고, 이거는 우선 변제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 뭐를 위한 경매라 그랬죠? 환가를 위한 경매입니다. 밑에 이제 판례학습 잘 보세요. 유치권자는 경락인 같은 말 매수인에게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심표. 경락인에게도 인도 거절할 수 있다. 단 요거죠. 요 조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하는 거야. 이제 뭐 하기 전에 유치권이 취득해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 취득, 즉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거 후에 경매개시 결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러나 뒤에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개념을 조심해야 돼. 채권 변제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돼? 채무자한테 해야 돼. 채무자. 경락에게는 인도 거절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돈 갚아라고 변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변제 청구는 채무자한테 하는 겁니다. 다음 3번에 간이변제 충당 법원에다가 청구한다고 그랬고요. 자, 오른쪽입니다. 4번 별제권 암기가 돼야 돼요. 자, 모든 담보물권자는 다 별제권이 있습니다. 별제권. 전세권자, 유치권자, 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다 별제권이 있어요. 별제권은 채무자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법에서 별도로 제외시켜가지고 우선 변제받는 걸 별제권이라 그래. 별도로 제외시켜서 돈 받는 게 별제권입니다. 다 있어요. 다음 5번에 과실수취권이 있고 유치권, 사용권 원칙은 없죠. 원칙은 없다. 그 밑에 판례학습 보세요. 판례학습. 임차인이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 종전대로 저주를 나간다. 임차인이 종전대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임차인이 자기가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임차인이 이제 필요비를 낼건데 100만 원 들어갔다 이거죠. 그럼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유치권 성립하죠. 그럼 필요비를 하려면 막 이 건물을 비워둬 버리면요 썩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입니다. 근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이 사람에게 이익은 있으면 부당이득이 되죠. 부당이득은 반환해 줘야 됩니다. 부당이득은 이 사용은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상환할 의무 있는 것은 별 문제를 하고 부당이득으로는 상환해 줘야 돼.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책임은 없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정당한 사용이니까 적법행위야.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아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없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별 문제로 한다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다. 근데 이 집에 월세가 만약에 50만 원이다. 50만 원. 그럼 두 달치 통칠 수 있다는 거죠.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불법행위 성립 안 해요. 다음 7. 비용 상환 청구권을 조금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자, 확인학습. 이거는 한 5년 됐네, 출제된 지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자, 1. 경매권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낼 수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권 그럼 X고 요거는 무슨 경매권이라고? 환가를 위한 경매권이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과실수취권 당연히 있고 3. 비용도 있고요. 3. 쉽게 가리변제 충당권도 있습니다. 다음 5번이다. 5번 타담보 제공. 이거는 오히려 채무자의 권리며 타담보 제공해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유치권자가 아니고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해서 유치권 소멸 청구하는 거죠. 5번은 채무자의 권리. 2번 유치권자의 의무는 1. 성관주의 의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고 2. 유치물을 잘 보존할 성관주의 의무죠. 자, 그 다음 3번에서 맨 밑에 이 유치권은 시효로 소멸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동그라미 1.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는 걸려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소멸할 수는 있다. 2번 조심하라 그랬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뭐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즉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3번에 특수한 소멸사유에서 자 1번에 유치권자의 소멸 청구가 아니고 거꾸로 돼 채무자의 이렇게 바꾸세요.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 청구.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 청구입니다. 누가 소멸 청구한다고요?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 요거는 형성권 읽어보면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 시 의무 위반 두 가지 뭐였죠? 성관주의 의무 위반하고 소유자의 성낙 안 받고 마음대로 사용했죠. 그랬을 때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되니까 형성권입니다. 요거는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고, 그 밑에 2번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소멸 청구, 요건 청구권입니다. 요거는 승낙을 받아야 돼. 땡땡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요건 유치권자가 승낙을 받든지 승낙 안 해주면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형성권이 아니라 요거는 청구권이에요. 다음 3번에 점유 상실하면 당연히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자, 밑에 확인학습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기억. 임대인 값과 임차인을 사이 계약 중 권리금 나온, 읽을 필요도 없죠? 권리금 나온 맨 뒤로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X. 아까 대표 중에 권리금 반환 채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수대금 채권, 자재대금 채권, 이런 건 X. 다음 니은.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에게 임대하면 채무자 승낙 안 받고 마음대로 임대해줬죠? 불법이네. 불법 임대네요. 자, 을은 불법 임차인, 을은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에게 불법이니까 임대차 이력 주장할 수가 없다.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티거.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 없음을 알면서, 점유할 권한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했다. 점유할 권한 없음을 알면서 점유했죠. 불법이죠. 불법 점유니까 유치권 X네. 불법 점유야 유익비를 지출하면 비용상환 채무 유치권 성립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리얼. 자,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네. 채권하고 점유 사이에는 결연성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점유를 먼저 하고 채권이 나중에 발생하든,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리얼 문제입니다.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해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채권이 먼저 발생했죠? 후에 나중에 채권자가 그 물건에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요 대표적인 애가 이제 개한테 다리 물린 사건이죠. 자, 동물, 갑이 이제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자, 이 을이 이제 맨날 이부시간 지각을 합니다. 오전만에는 없어요. 야간만 있습니다. 을이요. 맨날 지각하니까 이 개가 다리를 꽉 물어버렸어요. 개가 다리를 꽉 물어, 개피 났죠? 피가 부,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병원비가, 치료비 한 50만 나왔다. 개죠? 개 주인이 이제 불법행위 저질렀죠? 개도 물건이니까. 채권이 먼저 발생했어요. 불법행위 채권. 그럼 여기 가서 개를 잡아야 되는, 개를 딱, 나중에 이제 개를 딱 잡으면 이제 점유하는 순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합니다. 그런 뜻이. 그래서 답이 리얼이 틀렸네, 그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저당권 갑니다. 그 저당권에다 적어보세요. 저당권은 뭐죠? 오로지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 오로지 우선 변제권. 점유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못합니다. 점유를 못하니까 당연히 유치적 효력이 없겠죠? 유치적 효력이 없다. 유치권하고 저당권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자, 요것도 조문 좀 몇 개만 읽고 좀 쉬겠습니다. 자, 356조 보세요. 356조. 조문집 660페이지예요. 찾았습니까?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갑이라 놓고 채무자 갑 또는 제3자 병이라 놓고 병이 물상보증인입니다.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심표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에다 가로 열고 지상권, 심표, 전세권 가로 닫고. 그러니까 객체가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주란 거 보죠.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오로지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의의만 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담보물권 그러면 오로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 모든 담보물권의 대표죠, 대표.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물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소유권하고 저당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대개 이제 건저당이죠, 최근에 와서는.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제일 많아요. 소유권. 물건에서 이게 가장 많이 씹는, 여기 한 이게 3개, 여기도 서너 문제, 이게 되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의 반이죠. 소유권하고 저당. 자, 저당권 갑니다. 결국은 이제 저당권도 소유권 중에서 처분권을 빌려주는 거예요. 갑은 소유권이 뭐였죠? 사용, 수익, 처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을 100%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자기가 소유자죠.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있으면 제한물권 설정해 준 거죠. 이것도 공법상에도 마찬가지. 공법상에도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사용, 수익, 처분 다 자체를 제한하는 게 있죠. 그게 공법상 제한이죠. 토지거래 허가 받아라. 사실 이거 사용, 수익, 처분을 다 제한한 거죠, 사실은. 자, 그럼 갑니다. 갑이 은행에 가서 돈을 1억 빌리러 간다. 그럼 이 사람이 채무자, 채권자. 나중에 채권자가 확실하게 이 채권을 원본, 이자, 위약금, 1년분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걸 합해서 이제 대개 제1금융권은 한 20% 더 잡죠. 1억 2천. 제2금융권은 한 30%, 1억 3천 아니면 1억 2천 5백 이런 식으로. 내가 수업할 때 그냥 1억을 합니다. 합해서. 나중에 확실하게 변제받기 위해서 이제 담보를 제공시키는 거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저당권 설정이고, 담보 제공하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해주는 자, 설정자. 담보를 저당받는 사람이 저당권자. 이 중에서 이제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처분권을 이 사람이 빼앗아오는 거죠, 사실. 처분권이 단 뭐로 팔아먹으라? 경매권을 팔아라는 거예요. 남의 걸 마음대로 팔면 안 되잖아요. 채권 변제기에 채무를 안 갚았을 때 경매로 팔아라는 거예요. 사용, 수익은 누가 하고 있다? 설정자가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채무자가 이 소유권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해 주면 되는데 채무자는 자 부동산이 없어요. 친구인 병이 자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 이 사람을 물상보정이라고 그래요. 물상 물건이 보정 섰다는 거죠. 물상보정인. 자 조심할 게 물상보정인은 채무자는 아닙니다. 채무자는 갑이잖아요.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를 설정해 준 사람이 물상보정인입니다. 그냥 보정인하고 달라요. 그냥 인적 담보로 보정인은 이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보정 채무자예요. 보정 채무자는 만약에 이게 100억이다. 100억을 안 갚으면 얘가 100억 다 갚아야 돼요. 채무자니까 100억을. 그런데 이 물상보정인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이게 100억을 안 갚으면요. 이 집 요것만 날리면 돼. 이게 만약에 1억짜리다. 1억만 날리면 돼요. 1억 날리고 나머지 99억은 안 갚아도 됩니다. 그게 물상보정이. 물상보정은 일종의 유한 책임이라 그래. 요 물건의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상보정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채무자가 아니다. 그럼 결국은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보통이지만 제3자인 경우도 있다. 이게 물상보정인입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당권자하고 채권자는 99.9% 같습니다. 은행이 채권자이면서 왜? 부정성 때문에 그래요.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같아요. 그리고 또 채권을 팔면 저당권도 같이 팔려야죠. 수반성. 그래서 채권자하고 저당권 같은 게 원칙이에요. 예외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제 예외 판례. 그걸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조금 있다가. 자, 그 다음은 근저당 잠깐 읽어보고 좀 쉬겠습니다. 근저당은 357조. 자, 근자에다가 기본계약이라고 적으세요. 근계약, 저당은 기본계약에 종속됩니다. 채권에 종속되는 게 아니고 근자라는 기본계약에 종속하는 거예요. 이게 근저당을 팔아먹으려면요. 기본계약상 지위 자체를 이전을 시켜야 돼. 자, 가보죠. 근저당 357조 조문집. 제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에 주고요. 최고액만 정하고 있어요. 최고액. 최고액이 바로 우선 변제받는 최고 한도액입니다.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최고 한도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은 장래, 보류, 유보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근저당이에요. 자, 근저당은 채권이 정감 변동해요. 채권이 뭐 10억이 됐다, 7억이 됐다, 0원이 됐다가 2억이 됐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채권이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액만 정하고 채권 확정은 나중에 보류해서 성립하는 게 근저당입니다. 자, 이때 이 경우, 즉 근저당의 경우는 그가 이제 피담보 채권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 소멸, 여기다 가로 열고 부종성 X입니다. 부종성이 없어요. 채무가 일시 제로원이 되어도 기본계약이 있으면 근저당 소멸 안 합니다. 또는 채무가 이전하더라도 저당권에는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전에다가 수반성 X입니다. 자, 근저당은 결국 부수불문에서 부종성하고 수반성이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보통 저당은 부수불문 4가지 다 있는데 근저당은 부종성, 수반성이 없다 또는 완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저당이 이제 보통 저당으로 바뀌면 부종성, 수반성이 되살아난다는 거죠. 언제 확정되느냐 이 시험에 많이 나와. 그 다음 제양, 전항의 경우 전항이 근저당이야. 근저당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항서로 본다, 간주한다. 이자가 최고액에 산입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이자 등기는 못해요. 그게 보통 저당과 차이죠. 보통 저당은 이자를 등기할 수 있지만 근저당은 이자 등기를 못합니다. 그거 차이야. 근저당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358조 저당권의 효력이 뭐예요? 이것도 보통 저당, 근저당은 똑같은 겁니다. 근저당은 357조 조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법을 좀 개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뭐 은행에 가면 99.9%가 근저당이에요. 보통 저당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민법은 이게 이제 뭐 18세기 민법이야. 그래서 보통 저당을 갖다 원칙으로 놓고 근저당을 예외 놓고 있는데 좀 바꾸긴 바꿔야 돼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할 일 없나요? 뭐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야. 자, 358조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거 보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저당이 더 많은데 근저당 한 개밖에 어디다 대입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은행 직원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358조 봅니다.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자, 저당권의 효력은 같은 말은 뭐죠? 우선 변제적 효력 이런 뜻이야. 우선 변제적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 부합물, 종물은 설정 전후 불문하고 미친다. 여기 포인트죠. 저당권 설정 전 부합물, 종물, 설정 후 부합물, 종물, 종물에다 가로 열고 종된 권리도 미친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친다. 설정 전후 불문하고 미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설정 계약에서 안 미친다는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뭐 그래서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그 다음에 이제 359조가 나오는데 과실에는 원칙은 안 미치죠. 왜 그렇게 해서요? 저당권자는 점유를 해요? 점유를 못해요? 점유를 못하니까 과실은 안 미치는 거예요. 원래 과실은 과실이 뭐예요? 소유권 쪽에서 수익이잖아. 가지고 있어야 수익을 하는 과실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과실 취득한단 말이에요. 임차인도 과실 점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저당권자는 점유를 못하니까 과실 취득권이 없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저당권자가 압류를 했어요. 경매 들어가서 압류한 이후에는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그 예외. 그 359조 예외라는 거죠.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줄거보죠. 압류 있은 후에는 미쳐요. 압류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 갑이 그 부동산으로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과실은 압류 후에만 미칩니다. 자, 360조는 암기돼야 되겠죠. 저당권은 자 5개 손가락 5개 원본은 우리 원금이요.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이를 줄여서 지연배상 1년분이죠. 저당권, 실행비용 5손가락을 담보합니다. 요 5개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 자, 그러나 지연배상은 1년이죠. 원본 이행기간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 짧게 원본, 이자, 위약금 1년분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이 우선 변제받는 피담보 채권입니다. 361조 이게 뭡니까? 수반성이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한다. 여기 등기법에서 이제 수반성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 자료 들어가야죠.
그 다음 이제 가장 기본만 좀 하고 좀 쉬죠. 369조. 부종성으로 갑니다. 부종성. 부수불문에서 나오는 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줄이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는 주된 권리가 소멸했으니까 종된 권리인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래서 187조에 의해서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했어요. 그 다음 370조 준용 규정에서는 214조는 214조가 뭐냐면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야. 213조 반환 청구권은 없다. 준용 안 합니다. 그 다음 371 제목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객체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부기 등기하죠. 그죠? 다음 제2항 갑니다.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심표.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거죠. 객체가 소멸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저당권의 기본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보충으로 가자. 조금 쉬었다가.